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SK 하이닉스 시험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우리 꿈나무들 다 하이닉스 이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24년 상반기에 사실 굉장히 티오가 모든 기업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취업난이 펼쳐졌었는데 그 이유가 뭐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하반기는 밝았고 이번에 티오가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올지 아닐지 상반기보다는 분명히 많이 뽑겠죠. 그렇지만 더 전략적으로 열심히 넣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상담해 보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내 자소서 상태 어떤지 그 자소서 보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 거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하이닉스. 저는 이제 현대전자 익숙한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는 SK 그룹 계열 종합 반도체 회사죠. 이게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중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고, 현대그룹의 계열사였던 현대전자가 전신이에요. 이 현대전자가 굉장히 기고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이제 2001년에 채권단에 매각되어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직무가 좀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인천 분당하고 청주에 이렇게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기한은 9월 23일 17시까지입니다. 자소서 항목을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자, 설명을 드리면은,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항목,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자소서 항목을 볼 때 첫 번째 항목을 보세요. 여기 노력한 경험, 그리고 그 다음에 팀워크, 도전, 지원자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들, 이게 구분이 돼요. 자소서 항목이 기본적으로 어떤 스토리를 넣는 항목이 있어요. 스토리텔링에서 나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했던 어떤 업무 경험이나 성과를 주르륵 작성하면서 타이트하게 풀어내면서 나의 역량을 어필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첫 번째 항목, 지원 직무의 전문성, 이런 노력은 스토리가 아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어필하셔야 되고요. 역량 어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업무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원래 이런 항목은 중고 신입, 인턴 등의 업무 경험이 있으면 그런 거를 위주로 작성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업무의 피탐을 작성하시는 게 좋고, 그 외에도 필요한 역량들 같은 거를 어떤 교육받았다, 뭐 그런 것들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마지막 항목에 또 프로젝트, 공모전, 논문, 연구, 학습, 활동, 경험 같은 게 있으니까 프로젝트, 공모전, 논문 이런 거 빼고 내가 전문성을 높이기 했던 거, 업무 경험이나 여기 예를 들었던 통계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인사이트와 전문성을 향상시켰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 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싹 다 스토리텔링 항목이에요. 자, 스토리텔링을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항목들을 경험을 나열하듯이 적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 경험을 성과 보고서처럼, 프로젝트 보고서처럼 2, 3, 4분을 적어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국사책에 마치 위인전 업적 외우듯이 외우면서 봐야 돼요. 그렇게 외우면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사건 자체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되, 경험을 나열하고 성과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안에 스토리를 넣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결국엔 최종 목적은 성과 낸 게 아니라, 이런 항목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필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상황을 바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탄탄해야 글을 끝까지 읽게 되는 거예요. 자, 되게 어려운 과정인 게, 이게 사건이나 사람으로 꽉꽉 채웠는데 그 안에 주인공의 의지와 깨달음을 넣어서 그 사람이 보이게끔 하는 게 쉽진 않죠. 상황을 바로 제시한 다음에 이 문제점이 포인트인데, 문제점이 여러분들이 어떤 드라마, 영화, 웹툰을 보든 간에 그것도 스토리죠. 그쵸? 그런 스토리들이 주인공이 어떤 문제, 시련, 공경, 역경에 처했을 때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무의식 중에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흡입력 있게, 임팩트 있게, 공감되게끔 풀어내는 게 전체 글의 성사되는 포인트다. 내가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뒤에 내가 아무리 멋있는 일을 한 걸 풀어나봐야 왜 했는데, 그쵸? So what? 어쩌라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적고, 여기까지 앞부분에 착 밀어놓고 그 뒤에 절반 이상을 내가 이제 풀어낸 어떤 역량을 작성하시는 게 좋은데, 팀워크 이 부분은 학생들이 보면 꼭 이거를 갈등 상황 명확하게 놓고서 아이디어를 해결한 걸로 바꿔버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아이디어를 해결한 거 적을 거면은 팀워크란 말을 왜 적어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스토리상 제대로 어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전적인 목표, 이거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렇죠? 열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좀 발로 뛴 듯한 느낌의 어떤 열정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게 좀 더 핏하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지원자님은 어떤 사람입니까는 일단 해시태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딱딱하게 넣기보다는 그래서 해시태그라는 그런 표현에 어울릴 만한 문구들이 있겠죠. 여기 얘들이 뭐 테스커, 멘토링 전문가 이런 것처럼 이제 어울릴 만한 톡톡 튀는 문구를 넣고서
그다음에 관련된 경험을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개선했던 경험에 어울릴 만한 해시태그를 넣고 나서 그다음에 본인이 기존 재단 시스템을 개선했던 경험을 넣어도 괜찮겠죠. 자, 마지막 항목은 정말 인제 그냥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작성하시면 좋고요. 자, SK 하이닉스 공고 분석을 봤는데 여러분들의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내 자수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제가 봐 드리니까 상담에 꼭 오세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